네, 지금부터는 한눈에 보는 시장, 한 번의 시장 진단부터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들 제대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도움 말씀 주실 분에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마침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메모리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도 잘 나왔고 여기에 또 가이던스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시장이 강하게 환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님, 저희 K반도체 겨울 진짜 오나 해서 많이들 위축됐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꾸준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갑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었는데 일단 실적부터 볼까요? 어떻게 나온 거길래 이렇게 환호합니까? 일단 가이던스 대비해서 이제 훨씬 더 잘 나왔고요. 이제 그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중요한데 향후 이제 정책들 그다음에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이제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고 한마디로 마이크론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의 우려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 굉장히 좋아 분위기 이런 얘기였고 HBM도 지금 잘 팔고 있고 양산도 지금 수율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D램에 대한 걱정, 낸드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걸 또 뒷받침하는 게 최근에 이제 뭐 메리츠증권의 이제 양승수 애널리스트가 쓴 걸 보면 미국의 PC 수요가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지금 2분기에 드러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 이상 상승을 했다 수요가. 근데 올해 한 6%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요. PC 수요도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또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한 5% 이상 상승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뭐 레거시 쪽의 그 수요 둔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표를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겨울은 아직 멀었다. 게다가 이제 정답인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리포트를 2021년도에 썼을 때도 한 1년 뒤에 침체가 왔습니다. 예, 윈터를 자주 활용하네요. 예, 그 사계절을 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 대선 뭐 이렇게 이렇게 한 주기를 네.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뭐 숫자를 뭐 아는 거는 중요한 게보다는 추세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지금 꺼지고 있다. 뭐 마이크론 때문에 묻혔지만 엔비디아도 어제 120불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블랙엘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도 여전히 탄탄하고 PC 수요도 튼튼하고 그러면 나쁠 게 아직 없다라는 부분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중국발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요 둔화가 있을지 모른다.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여러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일부 업체들이 D램 시장을 좀 차지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사실은 또 그게 또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과도한 하락은 충분히 반등의 주요 계기가 될 걸로 보이고요. 마이크론이 지금 14% 이상 시간에서 올랐는데 맞아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좀 빨리 올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빠른 회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HBM에서 올해와 내년치 이미 매진단 상태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다음 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장님, 근데 일각에서는 일단 대표님께서는 피크아웃 우려는 접어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우리 발목을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 있는 정보와 전략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차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피크아웃 우려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이 마이크론 실적이 뭐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옛날에 부흥으로 간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한 고비는 넘겼다. 고비를 넘겼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원래 이번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 올해 6월 말에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 그 전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예상치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6월 말에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추정치가 좀 낮춰졌던 그런 상황에서 약간 반도체 그 AI 쪽에서의 한파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그 전에 이런 AI 거품론 전에 예상치가 그대로 그 정확하게 좀 맞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마이크론도 그 이후에 주가가 뭐 30% 빠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도 고전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한 곱에 넘기면서 이제 낙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씩 반등하는 구도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마이크론이지만은 뭐 마이크론, 뭐 SK, 삼성전자 세 개, 뭐 3대 이제 AI 칩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각자 이제 어떤 색깔이 이제 분명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어떤 경쟁 관계가 아닌 이 엔비디아를 통한 각자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가는 방향은 또 한 번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외국인들이 오늘 오전장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순매수 1위, 2위를 올려놓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10월 초에 우리나라에 또 9월달 수출 동향이 발표되죠. 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리고 10월 말에 SK하이닉스의 또 잠정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발표되는데 여러 확인할 것이 계속 산재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에 어떤 상승 여력을 계속 기대한다는 것보다도 그 전에 우려됐었던 주가가 과대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추가 그 매수도 뭐 괜찮고 당연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전에 어떤 AI 산업이 다시 한번 좋아지면서 크게 발달한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좀 들어가는 시각은 좀 바꾸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차장님은 한 고비를 좀 넘겼다 정도의 시각으로 보고 계시고요. 하지만 여전히 매수도 유효하고 보유도 유효하다라고 좀 추가적인 전략을 주십니다. 수급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지금 15거래일 만입니다. 근데 거래일로만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세니까 15거래일이지 9월로 치면 뭐 20일 넘게 지금 팔았고요. 금액으로 치면은 월 기준 최대 매도금이었다라고 해요. 대표님, 저희 오늘 이 매수 전환의 의미를 좀 둬도 될까요? 아니면 뭐 하루짜리 전환 이렇게 저희가 그냥 마음 한켠에 담아둬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매수 금액 자체 규모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마이크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리고 뭐 랜드 사업도 여전히 좋을 거로 보고 있고, 디램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사실은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HBM 매출이 일부 있긴 하지만 보통 투 계열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많이 납품하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납품을 언제 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9월 이후에 왜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빠졌냐 추세적으로. 그게 결국에는 8월 말까지 우리 그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다라고 2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했는데 지금 3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살 계기가 좀 안 나오는 거를 보고 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바닥을 좀 잡아주는 정도의 역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 더 뺐던 이유는 레거시도 안 좋대. 그러면 삼성전자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는 레거시는 그래도 괜찮구나. 뭐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것만 해결되면 사실은 HBM에서 조금만 달려주면 좋아지겠구나라는 그런 심리 전환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바닥을 잡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확인하려고 하는 게 한 가지 남아 있다. 숙제가.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전자 반등을 하더라도 7만 전자까지 급격하게 올라올 일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근데 이제 오늘 수급은 이게 얼만큼 사느냐도 중요한데 내일도 그 이어지느냐, 추세가 이어지느냐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따라 사시기보다는 조금 더 뭐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좀 나눠서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금액과 연속성이 수급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의 납품을 언제 하느냐 이 키를 외국인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뉴스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에 대한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모처럼 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상승만이 아니라 아랫단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보유자들의 마음을 좀 기분 좋게 흔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장님, 소부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뭐 비슷하게 말씀하셨듯이 비슷한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우선 지금처럼의 그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상반기처럼의
이 엔비디아, 뭐 SK 하이닉스, 또 한미 반도체라는 이런 공식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 이제 맹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나 그렇고 AI 쪽 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 섹터,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구하는 섹터가 굉장히 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추세로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공정적으로만 묶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세분화되는 전략, 세분화되고 이제 전방 기업들이 요구하는 섹터에 의한 이 소부장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한미 반도체나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AI 쪽에서의 반도체 소부장 대장주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많이 좀 빠졌었거든요. 비슷한 흐름을 좀 이 SK하이닉스처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종목들에 대한 반등세가 좀 나와준 이후에 말씀드렸던 이 섹터에 대한 세분화로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한미반도체 역시 매수 관점으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부장 안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탑픽이다. 하지만 대장격인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지를 잘 확인하자라는 게 반도체에 대한 차장님의 의견이고요. 이건희 대표님도 자세하게 좀 말씀을 주셨어요. 삼성전자 7만 전자까지 가파르게 갈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천천히 모아갈 필요 있다라는 점. 하지만 수급 동향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V자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코멘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는 엔비디아로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합니다. AI 관련주들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을지, 여러 캐즘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울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AI 수요 확대 우려, 뭐 캐즘에 대한 우려, 저희 좀 가라앉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123달러를 밤사이에 찍었잖아요. 조금 더 상승 탄력 받고 관련주들에게도 훈풍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에 아마 영향력이 가장 컸던 주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기조를 보면 젠슨왕 씨가 이제 얼마 전에 젠슨왕 CEO가 나와서 지금 수요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빅테크 회사들은 여전히 구매를 할 의사가 지금 풍부하고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AI 산업이 단순히 이거 돈을 버냐 못 버느냐 당장 버냐 못 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안보, 그다음에 미국의 경쟁력, 그 외에 이제 각 국가들마다 자기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이제 이어지고 있다. 그럼 AI 가속기, 학습기 관련돼서 이게 뭐 수요가 거의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수요가 끝났는데 왜 줄을 쓰겠습니까? 결국엔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거는 당분간은 엔비디아 독주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반독점 체제 관련돼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반독점 관련돼서 규제를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반독점을 독점 기업이라고 내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AMD가 있는데 왜 독점이냐 뭐 이것만 대안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쿠다 생태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개발자들은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가 소프트웨어적인 면,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편리한데 굳이 다른 걸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랙엘의 이제 생산 개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장 가도를 계속 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계속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140불 돌파하면 아마 삼성 하이닉스도 뭐 20만 원 돌파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엔비디아가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차트를 열어놨는데 우려 때문에 빠질 때마다 반등이 나왔다가 또 우려가 나왔다가 흔들고 있지만 사실은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고점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저점을 높인다는 얘기는 이 고점을 뚫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지금 당장 뭐 그러면 엔비디아가 뭐 140불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천천히 가겠죠. 이제 좀 기간 조정을 잘 받았으니까 힘을 좀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는 걸 한번 확인하고 또 이제 가이던스 확인하고 또 움직일 테니까 지금은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걱정 안 하고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여전히 좋다. 걱정할 필요 없겠다.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라는 것에 키워드를 좀 주셨는데요. 자,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블랙의 생산에 대한 기대감 있는 보고서를 낸 걸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요. 베인앤컴퍼니에서도요. AI 관련 시장 매년 40에서 50%씩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AI 시장 규모 이 기대대로 커질 것에 대한 우리 이 마음을 간직해도 될까요, 차장님? 저는 이제 거품론이 한 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대에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뭐 엔비디아는 뭐 글로벌 이제 주식으로 되면서 많은 어떤 누구도 이제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알게 된 종목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 AI 산업이 좀 나왔을 때의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한 번째 거품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그 점만큼의 상승세를 기대하고 매수하는 건 아니고 약간의 낙폭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면서 적정 주가로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 현재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그전 AI 관련주도 어떤 종목들든 다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제 종목별로 선점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심지어 AI 산업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하나둘씩 지금 보여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전에는 이 AI 쪽의 어떤 수익화에 대한 부분은 약간 B2B 쪽에서의 어떤 계약 방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실적으로 잡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B2C인가 일반적인 소비자가 지불하는 이 금액으로 실적이 잡히는 부분을 빅테크 기업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애플의 아이폰 16번째 시리즈가 그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AI 쪽 경험하는 부분은 약간 개인 비서 같은 뭐 저희 이쪽에서도 어떤 통신사의 그런 좀 그 AI 쪽 모델 쪽에서만 국한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AI를 활용한 다양한 섹터에 대한 부분으로 이 일반 소비자가 접근해서 이 부분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보여져야 AI 이 거품론은 좀 잠재우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랠리를 가지 않을까.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 회복하는 과정, 낙폭을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좀 보여줘야 어떤 가능성이 보였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AI 거품론에 대해 일단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확인할 관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저희 소프트웨어 쪽도 한 번만 봐주세요. 어제장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 연속성도 기대해 봐도 될까요? 소프트웨어 쪽은 뭐 아직 기대감이죠. 이제 지금 여전히 인프라를 깔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놓으면 처음에 토목공사 지금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AI 지금. 네. 근데 이제 아스팔트 깔고 옆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여러 이제 통신망이라든지 뭐 교통신호 체계, 휴게소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쪽은 생각보다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눈에 띄게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여전히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인프라 투자가 지금 AI 관련된 거는 이제 투자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거기에 이제 추론형 반도체 시장까지 커진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론형 반도체와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골라내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진짜 갈지 못 갈지는 좀 지나봐야 압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우하고 같이 갔다가 그 중에 이제 결국에는 한두 개 기업이 살아남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단기 대응으로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AI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두 분 중에 코멘트 주실 분 있을까요?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 없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눈치 게임입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사이클이 이게 한 10년 가야 되는 사이클이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 한 1, 2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전부터 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격적인 이제 오픈 AI의 등장으로 챗GPT의 등장으로 시작된 이제 이 사업의 경쟁은 빅테크 회사들이 이제 사활을 걸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글 엔진을 검색 엔진을 만들 때도 그게 돈이 된 건 한 10년 뒤에 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전히 누가 살아남느냐의 경쟁에서 투자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게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캐즘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버블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기우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까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돈을 벌까 금을 채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광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곡괭이랑 청바지를 누가 더 많이 파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해서 또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시총을 회복해준 이 이야기들 반도체 AI 통틀어서 점검해 봤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뉴스가 있는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최근 뉴스하면 이 경영권 분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려아연이 며칠 전에 75만 원까지 터치하고 내려오는 듯 했는데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74만 7천 원까지 올라옵니다. 그 배경에는 MBK가 공개 매수 가격을 75만 원까지 올려잡았다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MBK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게 과거에 한국타이어 사례 고배를 마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실패의 경험을 MBK가 또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전략이 있을 것이다. 숨은 전략을 찾아보자라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이번에 MBK가 공개 매수가를 올렸던 게 굉장히 공격적이다. 어쩌면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선 전략 어떻게 가져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전에는 약간의 그 이상 가격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75만 원이 아니라 뭐 80만 원, 90만 원 그만큼 이제 이 지분 확보에 대해서 크게 지금 민감한 상황이고 열이 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75만 원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도 뭐 크게는 좀 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 매수 가격의 상향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가격과 비교해서 높으니까 긍정적이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주가적인 추세 같은 경우도 고려아연도 반응하는 부분도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글쎄 당연히 이제 이 고려아연 비철금속 쪽에서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뭐 영풍 쪽에서도 그렇고 이런 지분에 대한 이제 한 주라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참 이런 지분 쪽에서의 이런 이벤트가 참 오랜만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 메가 히트급 그런 이벤트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 고려아연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가치가 좋으니까 이런 지분 싸움을 좀 하고 있지만 여러 이 지분 싸움이 지금 정치권으로도 연결돼 있고 또 이제 MBK가 이제 뭐 중국 쪽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 변수가 계속해서 하나둘씩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가를 들어가는 부분은 부담스러운 개인적인 저 입장이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영풍도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현재 시기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부분이 이런 좀 휴먼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을 하는 것보다도 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영풍 정밀은요, 차장님? 오늘 또 신고가예요.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히려 지금 고려아연을 좀 더 뭐 한 주를 좀 담아보는 전략이 좀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단기 트레이딩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은 이런 이슈에 의한 접근 부분을 제 주위에서도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네. 당연히 이제 이런 이 좋은 이슈에 대한 부분에 그 좋은 이슈로 이제 해석하면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글쎄요, 제 매수는 매수로 뭐 쉽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매도하는 부분도 쉽게 과연 될까?
예, 그 부분 한번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부 변수가 산재에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되도록 자제하자라는 게 이 차장님의 의견이고요. 대표님도 사실 지난주 딱 이 시간에 출연하셔서 이런 이슈는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조언을 좀 주셨었어요. 네. 하지만 매수를 하셔서 보유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보유자의 영역에서 좀 매도 타이밍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편하죠. 뭐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싸움 구경, 불구경 뭐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75만 원, 65만 원, 75만 원 계속 이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 MBK를 뭐 편을 드냐, 뭐 영풍그룹의 편을 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주주 입장에서는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누가 아무나 이겨라. 예, 대신에 내 거 비싸게 사줘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 뭐 도덕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냐, 뭐 누가 더 나쁘냐, 좋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의 얘기고 그냥 싸움 구경하시면서 언제 팔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뭐 여기 들어가서 이거 보고 있으면 짜증나죠. 내가 이거 안 산 것 때문에. 근데 그걸 알 수 있나요? 모르죠. 네. 모르니까 사실은 지금은 뭐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영풍정밀도 이제 뭐 많이 움직이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에 PBR 1배가 됐네요. 많이 올라서. 네. 예, 근데 이제 이 회사도 이제 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죠. 나중에 싸우면 이게 1, 2%로 이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풍정밀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기도 이제 조정받으면 또 한번 뭐 이거는 공개 매수 가격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떠서 네.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정말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의 향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오늘일 것 같아서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